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3일 무진 첫번째 기사 1593년 명 만력 21년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평양을 이미 탈환하여 명나라 군사가 전진하니 부흥을 기약할 만하다. 다만 거리가 점점 멀어져 소식을 듣거나 책응하는 등 여러 일이 이 한보통에 있어 모두 그 편의를 잃었다. 과미한 사정은 지난번에 이미 모두 다 말하였다. 날이 갈수록 병이 고질화되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심해지니 하루라도 그대로 무릅쓰고 있어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며 위로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 늘 말하면서 변명하는 자같이 하겠는가. 그러다가 요즘 중국 관원을 접대하는 일 때문에 추위를 무릅쓰고 애를 썼더니 한질이 더욱 심하여 전진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니 성지를 보내어 어보를 받으러 먼저 동궁에게 선의한 다음 빨리 안주로 나아가도록 하여 협력하여 책응하는 것이 옳다. 나는 뒤를 따라서 출발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지 말고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3일 무진 두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 예조판서 윤근수 익성군 홍성민 대사원 김응남 아천군 이증 병조판서 이항복 이조판서 이산복 이조참판 구사맹 우참찬 성혼 경조참판 이희득 좌윤 정언지 예조참판 이충원 병조참의 신정 대사관 이해수 등이 아뢰기를 삼가 또 온편치 못한 전교를 내리신 것을 봤더니 신들은 황공하고 민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뒤로 하유하신 말씀의 뜻이 정령하니 신들이 어찌 성의를 따를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회복하는 일이 이미 단서가 열렸습니다. 신속히 옛 도성을 소청하는 것이 며칠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제반 책응의 일은 모두 전하께 품하여야 하니 조종의 심린이 전하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의논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원외와 원주사가 한번 전하의 거동과 조처를 보고 단복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원외와 원주사가 바야흐로 여러 장수와 함께 이미 먼저 갔는데 만약 이 거사가 있었음을 듣는다면 반드시 서로 놀라고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명나라 황제가 전하께서 지성으로 사대에 한다고 하여 특별히 명장을 보내 날랜 군사 수만 명을 통솔하여 외족을 정벌, 섬멸시켜 강토를 수복하도록 기약하였습니다. 지난 역사를 낱낱이 살펴봐도 중국이 이외의 번을 대우함에 있어 이 같은 성대한 거사가 있었겠습니까? 황제가 부흥시키는 것으로 전하에게 각별히 기대하니 이것이 어떠한 책임이겠습니까? 더구나 진격하여 섬멸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런 전교를 내리십니까? 아직 책봉하는 주청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위하는 주청을 한다는 것은 사체를 헤아려 봐도 매우 미안합니다. 제3 생각하시어 거행하라는 명을 빨리 중지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만 하고 있는가? 다시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말고 속히 절목을 강구하여 교서를 짓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3일 무진 세번째 기사 윤두수 등이 3번 청하였으나 상이 연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3일 무진 네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 병사 이 일은 전에 패배한 것을 숨긴 죄가 있었지만 큰일이 앞에 있어 우선 버려두고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명나라 장수와 병량을 협공하면서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었으며 적 외가 밤에 도망할 적에 또 제때 보고하지 않아 명나라 장수로 하여금 전혀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명나라 장수가 전령한 일도 잘 거행하지 않았으니 자바다 국문화의 주의를 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중에 어찌 죄인을 잡아다 국문하는 법이 있겠는가? 선정관을 보내어 군유를 행하려고 하면
그렇지 행하려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묻지 말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이 일이 만약 싸움에 임하여 패배하고 혹시라도 군기를 실수하여 그르쳤다면 즉시 군중에서 참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의 죄명은 단지 이를 조차함에 착오가 많았다는 것뿐입니다. 전에도 이러한 경우는 군율에 의거하지 않은 것이 많았는데 지금 명나라 장수의 연고 때문에 유독 군율을 행한다면 법을 일체로 행할 수도 없고 사람에 따라 경중이 있게 됩니다. 이를 잡아서 명나라 장수로 하여금 조정이 법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셔서 먼저 잡아온 뒤에 그 실정을 상세히 공문하면 자연히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추국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가 하교를 들으니 신들은 황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변란이 일어난 전부터 군율을 범한 것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북쪽 변방에서 적을 구축한 공로가 있다고 하여 혹시 만에 하나라도 성과를 거둘 것을 기약하고서 내버려두고 군문하지도 말도록 한 것인데 이제 또 이를 거르친 것이 많으니 비록 군율로 그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신들이 이를 논함에 있어 고식적으로 하여 미안한 전교를 내리시도록 하였으므로 황공하여 감히 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바야흐로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추격하고 있으니 추격하지 않는 것이 옳다. 다만 적의 우두머리로 하여금 칼날을 벗으나 도망하게 한 것은 분명히 이 일이 한 짓인데 평양의 적을 도란 뒤에 한 번도 치게 하지 않았으니 이 일은 매우 놀랍다. 황공하에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3일 무진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였다. 이 옥이 이미 패배했으나 즉시 효시하지 않고 단지 장벌만 시행하였는데 도리어 그 노위험을 멋대로 부렸으니 지금 주의를 논한다면 즉시 참하는 것이 유례 맞고 관직을 삭탈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말한다면 조정을 가볍게 여기고 거만하게 장계하였으니 대단히 나쁘기는 하지만 법으로 논한다면 패배한 것이 중한데도 앞서 이와 이미 그 중률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도리어 가벼운 죄를 바로 잡는다면 타당함을 이룰 것입니다. 큰일이 앞에 닥쳤는데 최대하는 사이에 형편이 여의치 못할 것이니 우선 요즘의 소위를 관찰하여 그 주의를 천천히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논한다. 이 옥은 적을 만나면 번번이 도망하고 싸우면 반드시 패배하였으니 군율로서 결단해야 하고 용서할 수 없다. 전으로 패한 바를 논한다면 그의 죄가 더욱 중한데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으니 군정의 해이됨이 이때에 와서 극도에 달한 것이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3일 무진 6번째 기사. 이 제독이 본국에 패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황명을 받들어 그대의 소왕이 외적에게 함락당하여 군신이 파천하고 연민이 비난하는 것을 염려해서 특별히 대장에게 명하여 각진의 관병을 거느리고 멀리 바다와 산을 넘어 위태로움을 구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12월 25일 강을 건넌 이후로 조선국의 수신인 유성령, 윤두수 등을 자세히 살펴보니 와싱상담하여 외적을 섬멸해 수치로 씻을 생각은 않고 사가에서 편히 지내며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스스로 즐긴다. 이것은 명나라 조정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국왕을 속이는 것이니 심히 패란하고 명교를 모멸함이 심하다. 그리고 관병은 들에 주둔하여 한 데서 잠을 자며 신명을 버려 병량을 털어낼 수 있었으니 그대들은 나라가 없는 데서 나라를 가졌으며 집안이 없는 데서 집안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죄구와 과실로서 책망한다면 식량이 떨어지고 말먹이가 없는데도 앉아서 관망만 하며 군기를 소홀히하여 그르쳤으니 당저에게 알린 뒤 군사를 인솔하여 요동으로 돌아가
그대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어 나라가 있는 자가 다시 나라를 잃게 하고 집안을 가진 자가 집 없는 슬픔을 당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범부는 충성과 정도를 타고 나서 성심으로 군주를 위하기에 조그만 잘못을 개의치 않고 조정 기강의 대체를 견지하여 군사들을 평양에 주둔시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위무하고 계책을 짜내며 시기를 따라 진격하고 기미를 헤아려 승리하여 그대들의 가국을 안정시켜 일이 안정되고 백성이 편안한 뒤에 곧바로 직지를 받아 복명하려 한다. 그러니 조선국의 대소 신료들은 수신에게 전달하여 알려서 빨리 본부에 나와 진격하여 섬멸하는 기이의 명을 따르고 식량과 말먹이를 헤아려서 처리하도록 하라. 만약 다시 태만하게 하면 탄핵하여 정법을 행하고 무거운 쪽으로 징계를 볼 것이며 결단코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유성룡은 그랬단 말이야.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3일 무진 7번째 기사 이정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이유징을 사헌부 지비로 이수광은 박승종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호민을 홍문과 부엉교로 김응남 윤의신 이덕형을 지중추부사로 김우용을 동지중추부사로 한준을 한승부 반년으로 신자벌 병조 참판으로 윤자신을 호조 참판으로 이자헌을 이조 좌랑으로 길회를 승문원 교리로 삼았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4일 기사 첫번째 기사 대사원 이승이 아래였다. 신이 승려가 의주로 파천하던 날에 변을 당해 낭패하여 호종하는 반열에 미치지 못했으니 신의 의리 없음은 만번 죽어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신이 이미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남을 바로 잡겠습니까? 빨리 개정하시어 언지를 소중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죄를 바로 잡아 인신이 위급할 때 상을 저버린 죄를 보이도록 하소서.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4일 기사 두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당초 훈신이나 제신이나 시종신으로 의가를 우종하는데 미치지 못한 자는 탄핵이나 논박을 당하여 공론이 이미 행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지난날을 사사건건 책잡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 풍운의 장은 모두 관료들을 교찰합니다. 이 증은 이미 실수한 바가 있으므로 형세가 출사하기 어려우니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그리고 대가가 앞으로 점차 진주하여야 하니 신료들을 간략하게 거느리고 오직 명나라 장수에 책응하여 진격하며 수복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만약 육궁으로 하여금 행차를 따르게 한다면 명나라 조정의 사람들 보기에도 미안한 뜻이 없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말먹이와 식량과 기계를 수송하는 것이 시급하고 인류의 밀력이 이미 다하여 조발하고 공봉하는 것을 결코 일시에 장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종척의 중신에게 명하여 내전을 받들어 보호하게 하여 아직은 본주에 머물면서 뒤를 따라 출발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채차하는 것은 아랜대로 하라. 내전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4일 기사 세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가 제독의 군전에 나아가려고 하면서 아뢰기를 신이 지금 직사를 형편없이 처리했다는 것으로 군전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한번 죽는 것밖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선위하시겠다는 정보를 받고서는 온편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염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의 국가일을 보면 큰 병을 앓는 사람과 비슷하여 기식이 위축되고 지쳐 생사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째 먼저
동요하여 명백을 손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10분 안정하셔서 군정이 실망하고다 민심이 놀라지 말게 하시며 또한 이 지역에 와 있는 명나라의 장상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소서. 신이 떠나면서 염려됨을 금치 못하여 감히 이와 같이 구구하게 하리니 황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민망함을 경보다 심하여 나의 민망함은 경보다 심하여 하루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일은 끝내 맡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것이 어떠한 일인데 말만 하고 그만둘 수 있겠는가? 다만 지금 경이 여기를 떠난다면 이곳에는 대신이 없으니 대사를 거행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내가 우선 죽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기다리겠다. 명나라 장수의 패를 보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으며 그 까닭을 모르겠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안주로 진주하라고 했으니 만일 빨리 진주하지 않으면 아마도 책노가 있을 듯하다. 나도 18일에는 정주로 나갈 것이다. 하고 인하여 윤두수를 편전해서 인견하였는데 승지 유근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의 패문은 무슨 뜻인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생각하건대 양식과 꿀이 준비되지 못하고 적의 우두머리가 탈출하였기 때문에 이 노염을 산 것입니다. 때문에 술을 실컷 마시며 스스로 즐긴다는 등의 말이 있는데 임세록의 말에 대군이 전진할 때 비자가 수행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군중에는 여자를 꺼리는데도 이 사람이 데리고 갔으니 매우 끄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고 유건이 아뢰기를 제독의 수행이니 이 연경이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했다. 사실은 논한다. 이 당시 여러 신하들 중에 마음대로 술을 마시면서 스스로 즐기며 사가에서 편안하게 지내지 않은 자가 거의 없었다. 견책이 이르자 바로 이 연경에게 죄를 돌렸는데 이 연경은 일개 무지한 무부이다. 비록 실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엄하게 책망할 수가 있었겠는가? 애석하다. 식견이 있는 사람도 이 율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단지 이 연경으로 책임을 메우려 하니 원통하지 않은가? 상이 이르기를 소모관들도 기생을 태우고 갔다고 한다 하니 유군이 아뢰기를 기타는 듣지 못했으나 허유란 자가 기생을 태우고 다니며 여러 고을에 폐단을 끼쳤다고 합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허물을 대신에게 돌렸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책임이 대신에게 있으니 그 허물을 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전이 어찌하여 영유에 누워 있는가? 하니 유군이 아뢰기를 병이 어떠한가는 모르겠지만 영유는 순환의 직로가 아니니 매우 이상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 수고하지 않으려고 한다. 심지어 양식과 꿀을 나누어 주는 것을 욕되게 여겨 직접 하지 않으니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신이 제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잘 단속하고 경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일에 일어날 수 없다. 평양을 토평한 뒤에 어찌 한 차례 치게도 없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이 일은 문장이 모자랍니다. 하고 유군은 아뢰기를 문서로 보고하는 등의 일은 박경신에게 위임하였는데 박경신이 채임 당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어제 정교를 내리신 뒤로 상하의 모든 사람들이 민망하고 답답하게 여깁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상하고 어찌 간격이 있겠는가? 내가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 예로부터 제왕 중에 멸망하여 파천한 자가 어찌 한둘이겠는가마는 회복한 뒤에 물러났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물러나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니다. 나는 본래 잔약하고 용렬한 사람으로 단지 껍질만 있고 그 속이 비어 아무리 힘쓰려 해도 할 수 없다. 지난날의 경우는 나라의 일이 마침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의 경우는 회복하는 형세가 있으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있다. 다만 대신이 없으니 거행할 수 없어 우선 뒷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큰 난리를 겪은 뒤에 스스로 노력하신다면 위태로움을 도리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물러나려 하려도 물러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에 온 뒤로부터 행동거지가 전도되고 음식도 한두 숟가락만 뜨니 단지 죽지만 않을 뿐이다. 당나라 일로 말하면 현종이나 숙종은 말할 것이 못되나 대종, 덕종, 희종은 모두 파천하였으며 전조의 현종도 파천한 임금이다. 내가 이것으로 혐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기력이 미치지 못해서일 뿐이다 하였다. 두 수가 아뢰기를 당태종은 내가 그 수고를 담당하여 편안한 것을 내게 물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신민의 소망을 따르시어 조정의 기업을 제조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결같이 사피만 하신다면 군신들이 모두 해이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대신이 한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자 두 수가 아뢰기를 정주에 진주하여 양궁이 함께 모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곳에 이런 비변사와 함께 의논하여 조처하고 가는 것이 가하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이 지역에도 선성의 묘가 있으니 아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회복하는 근본이고 군신의 의리도 여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한 고조는 전쟁하는 즈음에도 오히려 태뢰로서 제사를 지냈으니 내가 마땅히 몸소 제사를 지내겠다. 그리고 시제하여 사람을 뽑아 먼 지방의 사람으로 하여금 향교의 존엄함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알성하고 시제하는 것은 매우 성대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상황으로 말한다면 경성을 수호할 수 있겠는가. 평소에는 단지 성자만 있는데 갑자기 변고를 만난다면 어찌 대적할 수 있겠는가. 들으니 북경은 평상시에도 무기를 상설한다고 한다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경성은 실로 수호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도성은 종묘와 창름이 있는 곳이고 백관과 군민이 모이는 곳으로 성지의 튼튼함과 갑병의 많음이 어느 곳이 보다 낫겠는가. 그러니 한 걸음이라도 여기에서 떠나면 선인의 강토를 나에게서부터 잃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성 안의 사람으로 도성을 지키며 팔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기전에다 진을 치고 군율을 엄격하게 하여 군사들의 마음을 결집시켰다면 적이 도성을 핍박하면 기전의 군사들은 그 뒤를 의논하게 하고 적이 기전을 나누어 공략하면 경성의 군사가 그 후미를 공격하게 하여 서로 성서를 만들어 군사를 휴식시키며 번갈아가면서 출동시킨다면 머리서 깊숙이 들어온 적이 양식은 떨어지고 군사는 피로하여 스스로 저절로 죽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번 충주에서 패배하자 곧 도성을 버렸고 제2차 한강에서 무너지다 곧 성경을 버렸으며 세 번째 임진강에서 패배하자 곧 기성을 버려 난야가 마침내 삭막한 들판에 피했으니 땅은 이미 다하여 단지 한 줄기 압록강만이 가로막아 있을 뿐이다. 다행히 저 큰 하늘이 환란을 내린 것을 뉘우치고 귀신이 정성을 쏟아 마침내 흉악한 적으로 하여금 평양성에서 더는 진격할 수 없게 하였으니 이것은 하늘이 돌본 것이다. 가령 적이 안정 사이에서 날뛰며 서쪽으로 향하여 곧작 진격하였다면 외로운 의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그러니 난야가 한번 압록강을 건넌다면 우리의 산하는 적의 소나기에 넘어가고 이시의 사직도 의탁할 것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조야에 파천하다가 마침내 멸망당하는 것이었지 조정의 기업을 지키면서 국군이 사직을 위하여 죽는다는 의의를 따르는 것만 하겠는가. 믿을 수 없는 하늘에다 요행을 바라며 죽을 힘을 다하고 떠나지 말라는 경계를 준수하지 못했으니 오늘날 거가가 서쪽으로 순행한 것도 위태로운 것이다. 이 사내가 앞서 그루치더니 윤두수가 또 대이로서 잘 변론하지 못하고 단지 상의 뜻을 따를 줄만 알아. 겉으로는 비록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지킬 수가 없다고 하였다. 신의 생각에는 이 말이 비록 후세에 전해진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틀림없이 오늘날의 군신들은 모두
적을 보자마자 도망하여 피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았다고 할 것이니 어찌 그러지 않겠는가? 사관은 이아래기를 신들이 삼가 이 제독의 폐문을 보니 유성룡과 윤두수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하였는데 이는 틀림없이 말먹이와 식량, 기물을 의논하여 조처하려고 해서인 것입니다. 다만 행조에 다른 대신이 없어 지금 만약 나간다면 군국의 중대한 계책을 주장하여 결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성룡으로 하여금 최황, 김명훈과 함께 주선하여 잘 처리하도록 하시고 또 이 뜻을 명나라 조정에 이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나라 장수가 부르니 가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4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성혼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정희번을 승정원 동부 승지로 구성을 사관은 사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4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도순철사 이원희 공조판사 한응인 한승부 판윤 이덕경이 치게 하기를 1월 11일 아침에 명나라 장수가 전일 생포한 적의 중군이라 일컫는 사람을 불러다 묻기를 왜 적의 정예군은 어느 곳에 있으며 함경도에 있는 적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왜이니 대답하기를 정예군은 전부 이 성에 있으며 함경도의 적은 당초에 약 1만여 명이었으나 많이 살상당하여 지금은 1만 명이 못 될 것이다 하였으며 명나라 장수가 내가 15만의 태군을 거느리고 곧장 경성을 향하여 가고 이 뒤에 또 10만의 군마가 잇따라오는데 그들이 우리를 당할 수 있겠는가 하니 외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노야의 위세와 명성이 진동하니 경성과 함경도의 적이 그것을 들으면 틀림없이 모두 도망할 것입니다. 어찌 이와 같은 많은 군사를 지나치게 동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제독은 외인을 거느리고 먼저 경성에 가서 전투에 임할 계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장수가 타던 말이 철환에 맞았으므로 신들로 하여금 준마 한 패를 구하도록 하여 타고서 경성으로 향하라고 하였는데 널리 군중에 찾아보았으나 마음에 드는 말이 없자 명나라 장수가 국왕에게 의문하여 한 피를 빌려가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명나라 장수가 재물을 갖추도록 하고 전진해서 죽은 장사들을 보통문 밖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는데 소리내어 통곡하며 슬픔을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니 제장이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또 기자묘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여 재물을 미리 갖추도록 하였는데 평양의 촌민들이 6-7섬의 떡을 만들어 명나라 군사를 위로하면서 대접하였습니다. 그러자 명나라 장수가 대동문에 나아가 부로들을 초치하여 눈물을 머금고 위로하며 살해하기를 우리 군사가 그대들을 구원하여 살려다가 죽거나 부상당한 자가 3천여 명이나 되는데 성을 공격할 때 그들은 보았는가 하니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축수하였습니다. 명나라 장수가 우리가 분명히 곧장 경성으로 향하여 외노들은 모두 죽일 것이니 그대들은 안심하고 정착하라 하였습니다. 당일 오후에 명나라 장수가 신들을 불러 외노가 가까운 길을 따라 도망하였는데 황해도의 장병관은 어찌하여 군기를 여기고 그렇지 않는가? 군대는 신속함을 기중히 여기는 것이다. 나는 급히 경성으로 향하려고 한다. 앞으로 쓸 양식과 말먹이는 얼마나 준비하였는가? 그리고 우리 군사 중에 죽거나 다친 자가 모두 3천여 명이나 되니 빨리 그대 나라에 날랜 군사 3천명을 뽑아내어 우리의 투구와 갑옷을 착용하게 해서 따로 한 부대를 만들도록 하라고 하고 신 이 원익에게 그대가 먼저 가서 단속하라 하였습니다. 제독이 또 백패를 내어 거느린 군사 15만 명을 전진시킬 뜻을 일로와 경성 여러 곳에 전달하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수 중에 철환에 다친 사람을 다시 물으니 유격 오유총이 남병을 거느리고 밀덕 모란봉의 토구를 공격할 적에 그의 군사가 힘껏 싸워 죽거나 다친 자가 매우 많았는데
유격도 철환을 맞았으며 천총 일원은 마침내 죽는 데 이르렀고 낙참장도 먼저 올라가 성에 들어갔다가 몹시 심하게 부상을 당했지만 극력 싸움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관아에서 적의 수급을 뵌 것이 거의 수백에 이르렀습니다. 명나라 군사로 다친 자는 연달아 안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각별히 구려하여 되돌려 보낼 일을 여러 고을에 이문하고 천총과 파총 등에게는 조정해서 부의로 주는 물품이 있어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독의 말이 철원을 맞았다고 하는데 군중에서 구하면 얻을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도 기필코 국왕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타는 말이 좋다는 것을 명나라 사람들도 모두 알고 이 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리었다. 지금 이 원익의 장기를 자세히 보니 명나라 장수가 전진에서 죽은 군사들을 위하여 보통문 밖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로 명나라 사졸들이 칼날 아래 횡사하였으니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봄고울로 하여금 재물을 정성스럽게 갖추도록 하고 또 분, 호주, 참판, 성, 수익으로 하여금 전장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도록 하소서. 선조 7월 3사권 선조 26년 1월 1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지금 이 원익 등의 장기를 보니 전진에서 죽은 천총과 파총에게는 응당 부의로 주는 물품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착지에 고울로 하여금 관을 갖추어 염습하고 취재하게 하며 행조를 지날 때에는 명관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또 부물을 주도록 하소서.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지 중추부사 김엉남 동지 동부승지 정희번이 인견하였다. 김엉남이 아뢰기를 북도에 만약 사대부가 있었다면 왕자가 어찌 사로잡히기까지 하였겠습니까? 서토의 백성들도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데 그가 오래 머물기에 신이 일찍이 염려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초야의 사람들을 발탁 기용하여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훌륭한 사람은 조중에 채용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골 사람은 비록 야비하고 속되기는 하지만 우대하여 용납하여야 하는데 요즘 이 지역의 사람들을 논체하였으니 또한 온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지금은 창업할 때와 다름이 없으니 낡은 생각을 씻어버리고 기강을 바로잡으며 민폐를 제거하고 인재를 발탁하며 제사와 공부 등의 일은 한결같이 전에 하던 것을 고쳐 태평성대에 향락하던 때와는 다르게 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근심하여 중흥의 대업을 열어야 합니다. 하니 정희번이 아뢰기를 이 말이 매우 옳습니다. 이런 비이상한 변고를 겪음으로 해서 민생을 악해 한다는 것과 두려워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깊숙이 구중궁궐에 계시면서 비록 간혹 민생의 고통을 듣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친히 보는 것과 같겠습니까? 성상께서 군병과 일족에 대한 폐단을 제거하려고 하시지만 공부에 관한 일은 수령이 감히 마음대로 제하지 못하여 침해가 그 친족에게 미치기 때문에 금년에 소와 말을 팔고 명년에는 산발을 또 명년에는 논을 팔아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응남에게 이르기를 형이 기왕에 여기에 남기로 했는데 나도 질병이 잇따라 구차하게 무릅쓰고 있을 수 없다. 내가 다시 경을 볼 날도 아득하다. 경은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종묘와 사직의 이해가 아직 거행되지 못하였는데 먼저 선성을 아련하는 것은 실로 채통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를 베풀어 인재를 뽑는 것을 평소 한가한 때와 같이 한다면 명나라 사람이 보고 듣는 데 있어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가 조금 늦어지기를 기다려 종묘와 사직의 예를 행한 뒤에 전교에 의거하여 진주한 곳에 소급해 시행한다면 아마도 늦지 않을 것이니 우선 정지하도록 명하소서. 전성군 이주는 이미 방초 당상으로서 전교를 받들었으며 아무리 신병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임명받은 곳에 나아가야 했는데 물러나 이후 고래 있으면서 방초를 제때 하지 않아 명나라 장수가 화를 내게 하였으니 파지가 명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래서 예저에 명하여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니 의논이 결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처리하겠다. 이주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5일 경우 5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대가가 본 고을에 머문 지 이미 8개월이 지났으니 회복하는 기 약도 실로 여기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제 대가가 장차 정주로 향하려고 하는데 문묘에 나아가 알련하고 선성에게 사례하며 또 과거를 베풀어 본토의 자제를 위로하려 하시니 뜻이 매우 성대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도성을 수복하지 못하여 위로하고 사리하는 예를 종묘와 사직에 행하지 못했는데 먼저 문묘를 아련하는 것은 미안한 듯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는 일은 허장성세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다만 관원을 보내어 고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인정과 예문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예조가 아뢰기를 문묘에 찬배한다는 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미 거행하지 않기로 했으니 관원을 보내어 고하게 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5일 경우 6번째 기사 이시언이 첩보하였다. 선봉의 외적이 이미 퇴각하였으며 뒤에 있던 적들도 이달 11일 낮 밝기 전에 모두 도성을 향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서흥에서 동쪽 지역의 보고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부장 이여백은 내일 발송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보낸 추격장 유격이 타는 즉각 되돌아왔습니다. 차비 통사도 말하기를 9일에 황주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지냈으며 10일 이른 아침에 봉산에 도착하니 적의 무리는 이미 도망하여 비어 있었고 군수와 관인은 그림자도 없었다. 유격이 홀로 가정 100여 명과 검수로 달려갔으나 적이 또 도망하여 버려 형세가 끝까지 추격하기 어려우므로 봉산으로 되돌아오다가 마침 중을 만나 산사에 올라가서 양태를 얻어 인민을 구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5일 경우 7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 좌찬성 정탁에 치게 하였다. 신들이 동궁을 모시고 10일부터 영변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평양의 적은 소굴까지 정벌하여 거의 섬멸하게 되었으므로 여러 적들이 그것을 듣고도 반드시 기가 꺾일 것이며 국가 제조의 업의 단서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 그 기쁜 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종묘 각실의 의보와 영승전의 영정을 관찰사 송언신으로 하여금 비밀히 평양에다 묻어두게 하였는데 지금 이미 수복하였습니다. 송언신 외에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 속히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회복하였다고는 하나 북방의 적이 오히려 뒤편에 있으니 장래의 환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나라 장수가 일부의 병마를 나누어 북방의 적을 토평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기에 채찰사 성룡의 장계를 따라 동궁이 시위하는 날에 날쌘 군사 300명을 뽑아 군기 판관 조신도와 조방장 박명현을 차임하여 명나라 군병과 합동으로 먼저 북로로 떠나게 하였습니다. 명나라 병사가 진군할 때에 응접하고 공급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청천군 한준을 순찰사로 삼아 그로 하여금 일로를 담당하게 하였다가 양덕 지역에 도착하였으나 순찰사 홍세공은
에게 넘겨주고 되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홍세공은 북로의 요회처를 지키라는 명을 받았으니 본래의 임무는 아닌 듯합니다. 오래도록 병격에 있었으므로 사세를 자세히 알고 있으며 단지 관력, 장졸만 가졌으므로 부득이 홍세공에게 책임지었습니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용만간에 거동하여 장도사를 접견하였는데 장도사가 할애하기를 명나라 군사가 한번 내려오자 흉적들이 섬멸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국왕의 큰 복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나라 조정에서 이미 많은 군사를 내고 또 식량과 말먹이를 지급하였으니 언덕이 더 할 수 없이 큰데 소방에서 운반할 수가 없어 대인에게 걱정을 끼쳤으니 항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자 도사가 말하기를 중원에서 처음에 8만의 양료를 보내고 또 6만을 더 보탰으니 귀국에서는 힘을 다하여 수송하고 운반해서 밤낮으로 대해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기승의 적이 이미 섬멸되었으므로 제독이 나라 하여금 전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18일에 정주로 진주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윤군수가 아뢰기를 장도사가 비밀리에 조그만 쪽지를 보내어 그의 아들을 위해 외적의 수급 3개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비록 공을 꾸며 대려는 것이므로 따를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도사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진력하고 있으니 요청하는 바를 따라주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그래서 비변사 서로 의논하였더니 무방하다고 하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요청을 성의 있게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넉넉하게 주어 공을 이루어 주고 싶으니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상이 장원에 하교하기를 이 고리 사람들이 큰 공로가 있다. 공은 많은데 빠진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논성하는 점에 넉넉하게 해도 무방하다. 만약 실만한 자가 있다면 매우 미안하다. 즉각 고울의 목사를 불러 상세히 전교하여 그로 하여금 일일이 추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베개 하기를 들으니 이 지역은 변방의 방해에 관계되기 때문에 사환 하인은 태반의 군역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당초 성상의 하교에 단지 향리와 간노만 이끌고 군사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이른바 향리와 관노라고 말하는 것은 대강을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니 군사뿐만이 아니라 설사 사노라도 공이 있으면 모두 기록해야 한다. 일일이 추가 기록하여 빠져서 실망하는 탄식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6일 신비 네 번째 기사 이수광을 홍문관 교리로 성혼을 우참찬으로 정창년을 대사헌으로 유몽인을 지평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이 골문에 나아가 대수의 부로를 모으고 전교를 반포하기를 내가 덕이 부족하여 변고를 만나 초야에 파찬하여 세 차례나 옮겨 이 고을에 이르렀으니 억조 창생 위에 구리말 면목이 없다. 그대들은 먼 시골에서 생장하였으니 평상시 무슨 왕의 혜택을 받은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갑자기 나라 일리에 군신의 대의를 잘 알아 무더위에 내리는 비와 혹독한 추위에도 분주히 힘드는 일에 종사한 것이 지금까지 8개월이다. 부모와 처자를 돌볼 겨를이 없이 한골의 힘으로 한나라의 용도를 감당하며 심지어는 명나라 장수를 지공하고 명나라 군사를 접대하여
오늘날의 승리를 이루게 하였다. 이것이 진실로 명나라 황제의 지극한 은혜와 우리 조정의 깊은 은택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대들이 힘써 주선한 성과가 어찌 적겠는가. 그 사이 비록 대수와 선우의 차이는 있을망정 그 몸을 수고로 비며 피와 땀을 흘린 것은 마찬가지이다. 양식과 군기를 운반하는 역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대들의 지친 몸으로 어떻게 이를 감당하며 지탱하겠는가. 말과 생각이 여기에 맺히면 고통이 내 몸에 있는 것과 같다. 이제 곧 이주하려고 하니 애틋한 간절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도승지 유군과 우부승지 심희수에게 고신과 면천첩을 나누어 주도록 하니 부로들이 소리내어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상이 또 도승지 유군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알리기를 만일 공로가 있는데도 온전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뒤따라 시행하도록 하겠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7일 MCN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군주가 욕을 당하고 신하가 죽는 때를 당하였으니 와신 상담하며 적을 토벌하고 원수 갚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대부 중에 간혹 편안히 지내며 방종함이 평소 때와 같아 명나라 장수의 꾸짖음을 초래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국가의 수치와 욕됨이 큽니다. 병조 정랑 유희선은 본래 행실이 없는데 지난번 원수의 군중에서 올 때에 공공연히 창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얼마 되지 않아 태우고 떠났으므로 듣는 사람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파직하고 소용하지 말도록 명하셨사니 상이 추구하도록 하였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7일 MCN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최흥원 등의 장결에서 상세히 살펴보니 명나라 장수가 이미 온편치 못하다고 말하였고 동궁이 멀지 않아 아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니 이에 이상 직접 살해하는 것이 합당하며 겸해서 꼴과 식량을 독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묘사직의 신주를 이렇게 급하게 가는 행차에 당하여 어떻게 모시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빈궁도 머물렀던 곳에 그대로 머물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궁이 대신 대간 요송만을 거느리고 가되 만일 중도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교전하는 것으로 곧바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뜻으로 행해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7일 MCN 네 번째 기사. 상이 18일 대가를 출발시키는 아침에 용만관에서 골패를 마련하고 북쪽을 향하여 5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린 뒤에 장도사에게 고사하고 비록 명나라 군사 하졸이라도 교자 위에서 소매를 들어 치사하고 살해하는 뜻을 보이면서 떠나려 한다고 예조에 문의하니 회개하였다. 이 종교는 인정과 예에 모두 지극합니다. 한결같이 정교대로 하소서.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7일 MCN 다섯 번째 기사. 상이 이어할 때 융복은 어떤 색깔을 작용해야 적당한가를 하문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처럼 종묘와 사직의 수호를 못한 때를 당하여 위에서 특별히 억제하고 겸양함을 보여야 하니 융복은 행단을 사용하지 말고 삿갓은 꾸민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명나라 군사가 보는데 군신의 복색이 구별이 없는 것은 온당치 않을 듯하니 홍단 융복에다가 입식을 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 옳은가를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7일 MCN 여섯 번째 기사. 이 호민을 지비로 이 유징을 은교로 삼았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7일 MCN 일곱 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안에 나타나고 왕량성 동쪽에 나타났으며 또 객성이 왕량성 제1성 안에 나타났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7일 MCN 여덟 번째 기사. 경기 관찰사 이정영이 치게 하였다. 포천에 주둔한 적이
금화, 철혼의 적과 서로 연락하며 사방으로 나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또 토벌한다는 기별을 듣고 한 곳에서 합동으로 진을 치고 있으며 개성의 적은 임진강 하류인 덕진단 근처에 목책을 설치하고 참호를 팠으니 이곳에 응하여 지킬 계획인 듯 합니다. 선조 7월 3사건 선조 26년 1월 1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를 출발하였다. 출발하기에 이르러 용망간에 거둥하여 골패를 설치하고 5번 절을 하고 3번 머리를 조아렸다. 예를 끝낸 다음 장도사를 접견하니 장도사가 말하기를 제가 교외에서 행차를 전송하는 것이 마땅하나 국왕께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청하셨기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문에 이르러 읍비열하며 전송하였다. 상이 장차 여에 오르려 하면서 또 임세록 바로 도사의 수하로 양식 운반을 담당한 자이다. 그와 중국 사람으로 좌우에 늘어선 자들에게 살해하고 여에 올라 출발하였다. 의주의 백성들이 길을 가득히 메워 호곡하면서 다만 목사 황진과 판관 권탁을 20년가 유임시켜 본주를 소복시켜 주기를 원하니 상이 열을 멈추고 위로하며 타일렀다. 그리고 길에서 제독의 중군 방시춘을 만났는데 평양은 공격할 때 탄환에 맞아 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으므로 상이 말 위에서 손을 들어 위문하고 내의 신 여택으로 하여금 약을 가지고 중군을 따라가 정세를 진찰해 보도록 하고 또 활과 화살을 내려 주었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영변에 있었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상이 일렀다. 의주에는 이미 은전을 베풀었다. 지나가는 일로에도 전조에 내려치거나 공부를 감해주어 언전을 보일 것을 호주 당상이 여기에 있으니 미리 마련하여 내일 효유하고 시행하라.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대가가 양책관에 머무르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양책을 출발하여 저녁에 임반에 머무르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영변을 출발하여 박천에 유숙하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상이 예조판서 윤근수를 인견하였는데 우부승지 심희수가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경들의 힘을 의리하여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경이 홀로 변경에 머물게 되었으므로 마음이 매우 서운하다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상께서 정성으로 사대 하셨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하는 경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언제 한 곳으로 와서 모이는가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송경락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였다. 심희수가 아뢰기를 요동에 달자들의 성식이 있으니 경락이 오는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서 달자 보기를 모기와 같이 여길 뿐이니 다만 군량을 잇대지 못하여 이 적을 진격하여 섬멸할 수 없으니 이것이 내가 늘 양직을 염려하는 까닭이다. 군대는 신속함을 기중하게 여기는데 군사를 억제시키며 진격하지 않아 적으로 하여금 계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무척 통탄스럽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바닷길이 장차 열릴 것이니 배로 운반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절제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은 것은 중국에서 알고 있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부덕으로 이렇게 파천하였다가 경들의 힘을 어뢰하여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어떻게 여러 경의 공로를 갚겠는가. 나는 오래지 않아 의당 물러나야 할 것이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늘 이 전교가 있으니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설령 이런 뜻을 두셨다 하더라도 뒷날을 기다려 천천히 의논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선의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하였다. 상이 도자와 양낭을 윤근수에게 내려주며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폐용하던 물건이다 하고 이어 술을 내려 주었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9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법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귀권으로부터 그것을 범하기 때문이니 명령을 내려도 신의가 없다면 백성들이 어디에 맞춰 따르겠습니까? 대가가 진주할 때 마필과 기구의 수요를 이미 해조로 하여금 행해하게 하였는데 각 고을에서는 간소하게 줄이기를 힘쓰지 않고 술과 반찬을 마련하기까지 하였으며 해조에서는 인정에 구애되어 말을 너무 지나치게 내었으니 대단히 그럽니다. 용천과 철산의 군수를 파직하고 병조의 생낭청을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말하기를 아랜대로 수령을 모두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9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전성군 이준이 병을 핑계대고 물러나 있으면서 방초하지 않아 명나라 장수의 노유물 샀습니다. 이준은 국가의 막중한 임무를 받아 이렇게 군사를 일으키는 바야흐로 긴박한 때를 당하여 방자하게 술을 마시며 물러나 있었으니 제신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백료들을 독려하겠습니까? 이준을 잡아다가 추국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9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었다. 종묘 각실의 보를 찾아왔다고 하니 배진관을 사정하여 영변에 보냈었어. 기성이 함락될 때 일이 급해 종묘 각실 그 목의 보물을 가져갈 수 없어 땅에다가 묻어뒀는데 이때 이르러 파내어 찾았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9일 갑술 일곱 번째 기사 상이 장차 여의에 나아가려고 하면서 도승지 유군으로 하여금 부로들을 위로하며 유사하게 하기를 그대들이 내가 파천한 때문에 사신을 지공하고 명나라 장수를 접대하며 양식을 수송하느라 몸을 아끼지 않고 노고하였으므로 공부와 유역을 적당히 줄여서 그대들이 노고를 갚노라 하고 또 우부승지 심의수를 시켜 용천 군수 구사흠에게 전교하기라. 명나라 장수와 군사가 우리나라의 일로 상처를 입고 신음하며 돌아오는 자가 길에 잇따랐는데 너희들이 전혀 접대하지 않아 심지어 한 그릇의 물과 한 잔의 술도 얻어 마실 수 없었다고 한다. 너는 마음을 써서 구려하여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만일 게을리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논단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철산, 산천, 곽산에 이르러서도 이와 같이 하였으며 길에서 중국 사람으로 병들어 돌아오는 자를 만나면 언제나 말을 머무르게 하여 위문하고 시체를 싣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양을 지급하며 장례비로 삼게 하였다. 장례비로 쓰게 하였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9일 갑술 여덟 번째 기사 명나라 조정의 사람이 주본을 가지고 지나가자 홍순언이 아뢰기를 명나라 조정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면 말에서 내렸습니다 하니 상이 말에서 내렸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9일 갑술 아홉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었다. 지난날 청항하게 피난할 즈음에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어 옮기면서 의식대로 하지 못하여 매우 미안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복한 뒤에 도성으로 돌아갈 때 연영정 6실과 종묘 10실은 응당 각각 요요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사직 사위는 4개의 요요를 만들되 그 체제는 지나치게 크게 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4사람이 메고서 모실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9일 갑술 엿번째 기사 황해감사 유영경이 치게 하였다. 황주 목사 김진수의 치보에 9일에 도망하는 적을 본주의 군사가 3차례나 접전하여 뵌 것이 100여급이다 하였습니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19일 갑술 11번째 기사 이날 밤 객성이 전과 같았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인반을 출발하여 운흥관에 머물러
넣었으며 저녁에 정주에 도착하였다. 이날 왕세자가 영변에서 먼저 정주에 도착하여 대가를 영접하며 안부를 여쭈었다. 선조 7월 3사건 선조 26년 1월 20일 올해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본읍에서는 명나라 조정의 사람을 접대하는데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 와서 호소하도록 하였으니 군수를 명나라 군수가 보는 곳에서 결장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르고 인해서 병조판서 이 항복에게 명하여 곤장을 치도록 하였다. 선조 7월 3사건 선조 26년 1월 20일 올해 세 번째 기사 사건은 이 아래기를 황해 감사 유영경은 날랭군사 1,000명을 데리고 자신을 호위하는 것으로 상책을 삼습니다. 그는 수 안에 있으면서 적이 노리치를 넘었다는 것을 듣고도 동궁이 옮기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지름길로 안악으로 달아났으며 적의 세력이 접근하는 것을 꺼려 또 해주로 들어갔으며 황주와 봉선의 적이 이미 도망하였는데도 추격하지 않았고 심지어 꼴과 식량을 전혀 조처하여 준비하지 않아 대병으로 하여금 전진할 수 없게 하였으니 파직하소서. 그리고 황해 주도 의사 정광적은 임무를 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오히려 조치한 성과가 없어 명나라 군사를 하여금 전진할 수 없게 하였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꼴과 식량에 대한 일은 내가 늘 대신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말하였다. 밤낮으로 근심하는 것이 오직 이 한 가지 일에 달려 있었는데 대신들은 자연히 될 것이다고 하였다. 지금 이와 같은 데 이르렀으니 어찌하겠는가? 사람들을 이런 식의 파직시키는 것이 적당한지 아는지를 비변사를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선조 7월 3사건 선조 26년 1월 20일 올해 네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유원회가 화를 내어 왔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엇 때문에 화를 내었는가 하자 아뢰기를 교회에서 영접하지 않았고 또 접대하는 것이 제동만 못하였으며 정주에 도착했을 때에도 공장이 준비되지 않아 이 때문에 대단히 화를 내어 나왔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심희수를 보내어 사죄하게 하였는데 심희수가 미처 나아가지 않아 유원회의 일행이 갑자기 이르렀으므로 함께 맞이하여 서로 보게 되자 상이 어쩔 수 없이 말에서 내려 길 가운데에 섰다. 상이 말하기를 오늘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황제의 은혜를 의뢰함이며 또한 대인이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서로 만나려고 했는데 대인의 행색이 갑작스러우니 서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유원회가 말하기를 오리지 않아 되돌아갈 것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관리가 지대로 조심스럽게 하지 않아 마음이 매우 미안합니다. 당연히 주의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니 유원회가 말하기를 명나라 군사가 전진하였는데 꿀과 식량을 미처 공급하지 못하고 화포도 제때 수송하지 못했으니 국왕께서는 거듭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감히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유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유원회가 말하기를 경낙을 만나러 곧 가야 합니다. 하였다. 선조 7월 3사건 선조 26년 1월 20일 올해 다섯 번째 기사 땅거미가 질 때 왕세자가 대가를 정주 교회에서 영접하였다. 선조 7월 3사건 선조 26년 1월 20일 올해 여섯 번째 기사 상이 세제와 백관을 거느리고 사직의 신주를 전알하고 전후 4번 절하는 예를 행하고 또 종묘 신주에 공립하고 전후 4번 절하는 예를 행하였다.